지난달 12월에 자동차관리법이 이제 개정돼서 시행이 됐는데요. 우선 정의조항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뭔지, 우리나라는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이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봐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전자의 조작은 당연히 기존에 해왔지만 운전자의 조작이 없이 움직인다. 조작이 대체 어느 수준의 무슨 조작을 얘기하는 건지 도무지 미국 정의조항과 비교했을 때 예측하기가 좀 어렵고요. 또 승객의 조작이 없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승객도 조작할 수 있느냐? 그러면 승객은 조작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승객과 운전자의 조작은 어떻게 다를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또 많은 의문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운행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아까 살펴보신 미국 연방도로교통안전국의 다섯 단계 레벨 분류에 따라서 레벨 2나 3단계에서도 어느 정도 스스로 운행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은 이미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자율주행 자동차로 볼 것이냐라는 여러 가지 해석론과 입법론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좀 의문점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적은 공로상에서 주행하게 하는 목적은 상용화의 전 단계인 시험 연구 목적을 위해서 허용해주기 위한 요건을 규정했고요. 이제 기능적인 측면은 고장 감지 장치 및 경보 장치. 자율주행 모드로 달리고 있을 때 뭔가 문제가 있다 싶을 때 바로 알려야 되는 의무 규정을 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안전 요건 살펴보시면 사전 성능 시험에 합격해야 되고,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 그 고시한 도로 안에서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외부 표시를 두어야 하고, 해킹 방지 장치, 이제 운행 정보 블랙박스를 설치해야 되고요. 이제 이를 좀 구체화하기 위해서 같은 날 국토교통부 고시가 발표됐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운행 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 규정해 보겠다고 하고 있는데, 정의에서는 이제 운전 조작, 주행 모드, 운전 전환 요구,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을 고시에 담아두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기술을 탑재한 자동차다라고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이 그 자동차관리법상 자율주행 자동차의 정의 개념에 어떻게 포섭될지의 문제도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상태고요. 기능 요건 보시면 이제 고장 감지 장치는 경고 장치를 좀 더 상세히 규정했고, 이제 운전자 우선 모드라는 것이 미국과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모드 상태로 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운전자의 판단에 따라서 즉시 핸들을 돌리거나 브레이크를 밟거나 하는 기능에는 언제든지 운전자가 우선해서 반응하도록 하는 기능을 두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 요건이 이제 사전에 시험 시설 등에서 충분한 사전 주행을 실시할 것이라는 요건을 두고 있는데,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국토도 좁고 공로가 아닌 프라이빗한 연구소라든지 이런 개인적인 공간 혹은 기업의 연구 공간 내에서 이러한 사전 시험을 과연 충분하게 할 수 있을지가 조금 의문입니다. 또 시험 주행을 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하루 시험 운행을 풀로 하는데 1,000만 원 단위가 넘어가는 비용이 현재까지는 들기도 해서, 이러한 규정이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규정이지만 연구 시설을 확충해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인증 요건을 충족하는 것도 이제 고시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알 수 있는데, 자기 인증 요건을 충족하는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자동차 생산 업체들밖에는 없습니다. 자동차 몇 대 이상 어떠한 차량을 생산할 것 이런 요건을 두고 있는데, 시험 운행 예를 들면 기존의 전장 사업이라고 불리는 전자업계에서 뛰어들 때는 자기 인증 요건을 갖출 수가 없는 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 가입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동승자 2인이 탑승해야 되는 의무를 두고 있고, 블랙박스 영상 기록 장치 함께 탑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절차를 살펴보시면 신청자가 국토교통부의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을 이제 자료를 제출하면 국토교통부에서 성능시험 대행자에게 안전 요건에 관해서 심사를 하도록 보내고, 회신이 오면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 자동차의 임시운행 허가증을 발부해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허가증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임시운행 번호판을 받고 공로상에서 시험운행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차를 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존의 일반 자동차의 임시운행 허가 및 임시운행 주행 번호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는 우리가 다 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3월 7일 날 국내 첫 자율주행차 제네시스가 국토교통부 장관님 탑승하고 시험 운행을 거친 바 있습니다. 이미 EQ900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율주행 기술이라고 불릴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술이 이미
탑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EQ900을 자율주행 기능을 활용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차선 변경 없이 완주할 수 있다고는 합니다. 이제 그보다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국내에서도 임시운행 허가 실시됐고요. 이제 2호, 3호 허가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2호 차는 저희가 알기로는 국민대학교 김장환 교수님께서 시험운행 허가 신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기아의 소울 레이 같은 경우에도 임시운행 허가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허가만 해줄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나 관계기관에서 입법화 또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여러 가지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개정안 시행에 앞서서 고속도로 신갈 호법 이 41km 구간은 공식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험운행 허가 구간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도 나머지 5개 구간에서도 이제 총 공로상에서 시험운행을 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서 아마 이제 운전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곧 공로상에서 시험운행 중인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나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정밀지도 기능입니다. 모든 그런 도로를 센서로만 감지하는 것은 기술력의 한계도 있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도로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서 가지고 있어서 이를 바탕으로 또 센싱 기술과 결합해서 자율주행을 하는 것이 이제 핵심 안전 기술인데요. 이제 이러한 도로 기술 최소한 정밀 오차 범위가 최소한 30cm는 넘지 않아야 자율주행 자동차를 위한 기술을 위한 지도 요건에 부합한다고 하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3차원 좌표를 포함하는 정밀 지도를 공공에 개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중요한 안전적인 요건 중에 하나가 이제 교통 신호 시스템, 교통 신호가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제어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인데요. 서울시에서 이제 최근 LG U+와 이제 계약을 맺고 2017년 말까지 교통 신호 제어 시스템을 LTE망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LTE망으로 전환하는 것에 이어서 LTE망으로 전환이 완료되면 이러한 교통 정보 신호를 민간에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지원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국내의 입법 현황 또는 지원 현황이고요. 이제 아직까지는 미국에 비해서 여러 가지 조금 부족하거나 덜 갖춰졌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2.5세대 정도로 평가받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이 3단계, 4단계 수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럽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